네, 안녕하세요. 저는 EDNC 박표순대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명 GD라고 불리는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그룹 빅뱅을 좋아해서 꼭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오토데스크 퓨전 360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GD. GD를 알기 위해서는 오토데스크의 퓨전 360에 대해서도 알고 가야 하는데요. 그 점까지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발생하는 니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오토데스크 퓨전 360과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알고 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니즈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설계자의 가려움이라고 해석하고자 합니다. 저는 현업에서 설계 업무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서 내가 설계를 하면서 어떤 욕구가 있었는지 떠올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과 공감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설계를 하면서 어떤 가려움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제품 형상 개발, 즉 신제품 개발의 업무를 부여받은 상황에서 꼭 이 예가 아니어도 설계를 하면서 형상을 디자인하는 모든 상황에 대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신제품 개발이 쉽다면 너도 나도 신제품 개발이 쉽게 했을 거고 제가 웨비나를 준비하지도 않았겠죠. 개발에 들어갈 때는 보통 왼쪽에 보이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실 텐데요. 분석, 설계, 구현, 시험 과정을 통해서 제품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이 과정처럼 쉽게 진행이 되지 않겠죠? 설계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서 분석을 다시 해야 하고 설계를 다 하고도 구현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앞에 과정으로 돌아가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우리는 알차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결과로 이루어질 텐데요. 그렇다면 이 신제품 형상을 개발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상황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조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발에 허용되는 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 맞추는 일도 쉽지 않겠죠. 그 다음으로는 중량이 있습니다. 중량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는 대표적으로는 전체 제품의 무게를 줄이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 수출 품목 같은 경우는 중량에 따른 운송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않기도 하고 고객사에서 직접 어느 정도의 중량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량을 줄이는 경우에는 보통 살빼기라는 방식의 두께를 줄인다거나 형상을 깎아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 제품의 강도, 즉 내구성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내구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량이 다시 늘어나게 되는 설계를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겠죠.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고생해서 개발했던 시간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시간은 곧 돈이죠. 제조 비용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벌써 답답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서 정말 멋진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이제 제작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오축 장비가 없는데 지금 내가 설계한 제품은 오축 장비로만 설계를 해야 한다면 내가 설계한 형상은 주물을 통한 제작을 해야 하는데 주물은 제작 수량에 따른 기대 비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생산이 들어가지 않는 제품은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슬픈 일이지만 저희는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제가 양보해서 여기까지도 무사히 진행하셨다면 이제 법적인 문제로 갈 수 있습니다. 특허권입니다. 실제로 제가 현업에서 설계를 할 때에도 등록했던 특허 형상도 있었고 이미 경쟁 업체에서 그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다 피해서 설계를 하기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저도 이런 것 때문에 당시에 개발에 실패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부족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상황 때문에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디자인 형상 개발이 어려움이 있는데 뒤에서 설명드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제조 비용 산출, 중량 감소, 해석을 통한 강도 계산, 제작 가능성에 따른 형상 추적, 2.5에서 5축, 그 외에 다양한 제조 방법으로 완성되는 제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상상할 수 없는 혁신적인 형상을 제공합니다. 놀라운 이 모든 일은 인공지능이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제너레이티브 GD를 알기 위해서 먼저 퓨전 360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전 360은 세계 최초의 클라우드 지원 3D 기계 설계 소프트웨어입니다. 퓨전 360은 프리폼 작업과 솔리드 모델링 도구가 완벽하게 통합되어 하나의 모델링 기법이 다른 하나의 모델링 기술을 향상시키는 완벽한 설계 도구 툴입니다. 전장 설계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2D 설계 기능을 제공하는 최초의 클라우드 지원 툴입니다. 설계 관리, 공유 및 협업도 가능하게 하는 툴입니다. 퓨전 360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에서 5축 밀링, 터닝, 검사, 워터제트, 레이저, 플라즈마 및 적층 가공을 위한 캠 애플리케이션이기도 합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한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윈도우 환경은 물론 맥에서도 작동하도록 개발된 차세대 설계 제조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혁신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3D 설계의 신흥 강자 퓨전 360이었습니다. 라고 홈쇼핑처럼 한번 소개해 봤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영상에서 퓨전 360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오토캐드와 인벤터가 포함되어 있는 PDMC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컬렉션도 알겠고 퓨전 360이 있는 건 알겠지만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퓨전 360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퓨전 360은 흔히 제품 개발 플랫폼이라고 불리는데요. 디자인부터 설계, 분석, 해석, 제조까지 하나의 툴로 제품 개발 전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치 저희가 어렸을 때 봤던 가제트 만능팔 같은 프로그램인데요. 어, 이 가제트 만능팔 프로그램의 기능 그리고 그 외에 오토데스크의 다양한 기능 중에 한 가지를 소개드리려고 하는데 애니캐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3D 설계 환경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형식이 있는데요. 애니캐드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은 스텝 파일 같은 형식으로 모델링 파일을 변환하지 않고 해당 폼 그대로 설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토데스크의 강력한 기능이 애니캐드 기능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퓨전 360이 어느 정도로 퍼포먼스를 보이느냐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에 보이는 픽앤플레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이 픽앤플레이스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베이스 영상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부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한 신제품 개발 형상까지 할 텐데요. 우선 피- 이 베이스를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2023 버전, 인벤터 2023 버전에서 김다혜 대리가 소개했던 퓨전 360에 대한 기능이 추가된 거를 들으셨을 텐데요. 퓨전 360 탭이 2023 버전에 생겼습니다. 다양한 명령들이 있는데 여기서 퓨전 360에서 모델링 작성, 이제 퓨전 360 인벤터에서 퓨전 360으로 모델링을 전송하는 기능을 가지고 인벤터 모델링을 그대로 퓨전 360에서 변함없이 바로 오픈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도 퓨전 360에서 바로 인벤터나 다른 3D 파일 형식을 변환 없이 오픈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애니캐드 기능을 활용해서 설계 환경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퓨전 360 오픈이 되면은 이렇게 동일한 제품이 퓨전 360에서 오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퓨전 360에서 직접 설계도 가능합니다. 일반 인벤터라든지 3D 설계 툴과 동일하게 설계가 가능한데 3D 모델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D 스케치를 작성한 후에 익스플로드 돌출 명령으로 활용해서 솔리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추가 스케치를 작성해서 컷이라든지 추가 돌출 형상을 작성한 후에 모델링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모델링에 어, 이제 홀 작업이라든지 이런 스케치 작업들을 일반 3D와 동일하게 완전 구속 작업을 통해서 어,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이 작업을 통해서 커팅 작업을 통해서 홀 형상도 무리 없이 제작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 면에 작성된 형상들을 미러 작업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미러 작업을 통해서 옮길 수도 있고 포인트를 활용한 홀 가공도 홀 작업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벤터나 다른 3D 툴과 동일하게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구멍이라든지 이런 카운터 보호 같은 것들도 인벤터에
퓨전 360이 기본적으로 기입되어 있는 표시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완성하게 되면은 인벤트에서 작업했던 것과 동일하게 새로운 형상을 퓨전 360에서도 모델링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퓨전 360에서는 시뮬레이션 해석 또한 가능합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해석을 진행하셔서 제품에 가해지는 응력값을 통해서 모델을 파악하는 기능 또한 퓨전 360에 들어가 있습니다. CNC 밀링 툴패스 생성을 통해서 제조 가공 시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은 CNC 밀링이고 가공 시간은 40분 13초라는 값이 나왔고요. 이러한 작업들은 일반적인 제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역시 모든 과정을 퓨전 360 하나로 진행했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컨셉을 잡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해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검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중간 과정에 반복되는 재설계 및 재해석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그 데이터를 확인을 해서 결국에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 속에서 간단하게 보이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 이 상황에서 개발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새로운 디자인 그리고 무게 감소, 다른 소재 검토, 가공 방식 검토 등의 어, 난해하지만 어려운 업무를 받았는데요. 우리는 앞에 과정을 통해서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긴 여정이 상상이 되는데요. 벌써 지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짠하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설계 탐색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제조, 제약, 조건, 그리고 제품 성능을 요구하는 사항을 기반으로 여러 설계안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는 클라우드에서 빠른 도출이 가능하고 클라우드로 도출하는 과정에서도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값 나오는 과정 중에도 업무 로스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앞에서 보여드린 베이스를 경량화하면서 새로운 소재와 가공 방식을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공비 또한 알아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오토데스크 퓨전 360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실제 퓨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컷을 보여드리면서 어떠한 과정으로 이 앞서 보여드린 베이스가 변경이 되는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전 360 내부에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실행한 화면인데요. 먼저 이 과정 속에 해석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석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필렛이나 불필요한 홀 등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피처 제거 과정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못다기 되어 있는 부분들을 삭제해서 설계하는 데 해석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거하는 기능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부품과 연결할 부분, 그리고 이 볼팅이나 타 부품과 연결된 부분에 대한 모델링을 지면 직접 해주게 되면서 스케치 및 돌출을 해주게 되면서 모델링을 추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링이 추가된 것을 확인했고요. 이제 조립품의 커넥터 방해 요소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볼트가 연결되는 부분 같은 부분은 지켜줘야 되고 간섭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직접 선택해서 어,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 제가 아까 설계하면서 스케치하고 돌출했던 볼트가 연결이 되고 간섭이 되는 반드시 연결돼야 되는 부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필수 요소를 필수 요소를 설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장애물 형상 지정이 있는데요. 왼쪽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바퀴에 있는 브라켓을 만들 때 바퀴 부분은 이 형상의 장애물 부분이 될 텐데요. 이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제품이 설계될 때 새롭게 여기에 간섭이 되지 않아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정하는 부분을 이 장애물 형상 지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되는데요. 장애물 형상 지정된 부분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은 초록색으로 지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려서 해석적인 부분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해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고정 조건과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고정 조건을 주면서 이 제품이 디에서 고정이 되는지 입력을 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정 조건이 주어졌다면은 물체에 힘이 가해지는 구조 하중을 지정하면서 구조 하중에 대한 크기나 방향들을 지정해서 어느 쪽으로 응력을 받고 힘을 받는지 지정을 해줍니다. 이제 해석적인 요건이 다 들어가 있다면은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실행하는 목표를 정해줍니다. 질량 최소화와 강성 최대화라는 목표가 있는데요. 저는 앞서 질량 감소에 대한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질량 최소화라는 목표를 지정해주고 우리 회사에서 지정하는 안전율인 2.0을 넣어주어서 질량은 감소하지만 안전율 2를 지키는 형상으로 제작을 해달라고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게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청된 사항을 어떠한 방법으로 제작을 할지 제작에 대한 제조 프로세스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선택한 옵션에서는 3축, 2축, 5축, 5축 가공으로 가공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선택을 해서 옵션을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서 진행했던 모든 옵션을 가지고 어떠한 재질을 가지고 제조를 할 것인지 선택하면서 마지막 단계까지 달려가고 있는데요. 저는 알루미늄 6061, ABS 플라스틱, 티타늄, 스테인리스 스틸을 가지고 이 형상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을 해서 클라우드로 올리기 전에 지금 내 로컬 PC에서 대략적인 형상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주어진 조건들을 확인해 봤을 때 약간 회색으로 보이는 이러한 형상이 어, 이 형상으로 지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다양한 형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누르게 되면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클라우드로 이 파일을 올려주게 돼서 실제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 완료되는 와중에도 작업된 사항들 하나하나 먼저 미리 확인할 수가 있고 다 완료가 된다면 알림창을 통해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모델이 나오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말 알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모델들이 하나하나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베이스 상상했을 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베이스들은 잘 상상하기가 힘든데요. 이러한 작업들을 인공지능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조금 더 혁신적이고 강력한 기능으로 우리 설계 제품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자료들을 표를 통해서 그리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 지점을 통해서 생성되는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미리 보기로도 나와 있는 이런 형상들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가장 우리가 최적의 설계를 이룰 수 있고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베이스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다른 형상의 새로운 형상으로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형상들로 지정된 제품들은 옆에 정보가 다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질량이라든지 다양한 정보들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용 범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메트리라는 회사에서 가공 비용까지 합산해서 나오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가공 비용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비용을 파악하면서 비용이 감소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늘어나는지 확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콘텐츠들을 동시에 4개까지 동시에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재질이라든지 가공 방식이라든지 무게, 비용 등을 동시에 4개까지 비교하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택된 콘텐츠는 3D 설계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실제 설계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보시는 걸로 가장 좌측에 보이는 것이 저희가 최초에 설계를 했던 베이스 제품이고
두 가지를 선택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루미늄 육공물과 ABS 플라스틱. 실제로는 이 베이스를 ABS 플라스틱으로 사용하지 않겠지만 충분히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상에서는 가능하다고 여겨서 진행을 했고, 고무적인 부분은 두 가지 모두 다 47%, 70% 무게 감소라는 엄청난 감소 효과를 보였는데요. 단, 이 설계를 진행했을 때는 비용은 올라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무게 감소가 정말 우리의 목표였다면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해당 설계는 채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개발 프로세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과 제품의 성능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존 엔지니어는 설계상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프로세스는 초기에 다양한 문제를 미리 검증하고 생산이 가능한 형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까? 이를 통해서 시장에 내놓는 시간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어, 생성된 디자인을 바로 제품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아이디어보다 더 많은 폭의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장점입니다. 인벤터에서 퓨전, 퓨전에서 인벤터, PDMC 컬렉션을 통해서 인벤터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통합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 3D 프로그램감도 프로세스를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PDMC가 오토데스크가 추구하는 이 통합 프로세스 과정을 직접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사용하시면 비용이 예측이 가능하고 더 많은 설계안을 탐색할 수가 있고 제품 성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제조 방법을 통해서 설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비즈니스 이제 설계자뿐만이 아니라 회사에 끼치는 영향은 제품 성능 개선, 생산성 향상, 제품 비용 절감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 프로세스를 전환하는 과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실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활용된 예시를 설명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리는 폭스바겐, 클라우드 피터스, 나사 등에서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한 혁신적인 효과를 보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제너럴 모터스 GM 자동차 업체죠. 자동차 업체의 안전벨트 브라켓입니다. 기존에는 8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 하나의 조립품이었는데 하나의 파트로 변경을 하였고요. 그것을 40%의 무게 감소와 20%의 강도 개선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이 된 차량은 제가 보지 못했지만 이게 개발이 되어서 컨셉화로 진행이 된 것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사와 함께 만든 행성 탐사선도 35%의 무게 감소를 시켰고 제작 기간 역시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어제 우주선을 발사했는데요. 무게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강도는 유지하되 질량은 많이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JK의 오토바이 브라켓인데요. 오토바이 앞쇼바이 브라켓인데 좌측에서 사람이 설계한 형상과 우측의 세 가지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각 제조 방법에 따른 형상을 제공했습니다. 같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설계했더라도 2.5축부터 3축 그리고 어댑티브 디자인까지 적층 가공이죠. 여기까지 어떠한 형상으로 조금 더 발전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이렇게 설계가 되었을 때 전혀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 또한 인증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피터스에서는 독일 제조 장비 업체인데요. 클린 커클러 부품이라는 이 앞에 부품을 무게 감소를 위해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했는데 무려 60%, 130 몇, 168kg에서 52kg까지 감소했다고 하니 엄청난 감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디자인 탐색으로 폭넓은 설계 대안을 확보할 수 있고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프로젝트의 시간과 비용이 감소됩니다. 낭비되는 자원을 감소할 수 있고 시간 절약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빠른 제조로 인해서 고객과의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장점을 가지고 제너레이티브 젠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활용에 어려움이 느껴지신다면은 저희 EDNC로 연락을 주셔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